네. 다음 순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돈 버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해주실 분은, 11년간 자영업에 종사하시다가 지금 현재는, 누구나 연봉 1억 만들기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연봉 1억 갖고 싶으시죠? 네. 박경택 사장님을 네, 박경태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PT, 예, 제가 할게요. PT는 좀 더 뛰어야 될 것 같고. 뜨죠, 방금? 예.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정유인 사장님 오랜만에 또 한 1년 넘게 만에 뵈는 것 같고요. 임지현 사장이 또 한 반년 만에, 나, 통화할 때 오셨는데, 예, 그죠? 한 3, 4개월 전에 뵌것 같은데, 또 고성에 이렇게 와서, 뵈니까 참 좋습니다. 좋고요. 저는 더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이 엔잡 세미나, 버스킹 세미나가, 일명 버스킹 세미나예요. 찾아가는 세미나입니다. 찾아가는 세미나. 제가 한 2년 전에, 3년 전이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가 제 스스로 기획했던 그런 세미나고요.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1등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파급력이라든지 사람들이 이게 봐주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좋은 요소들이 많은 그런 세미나거든요.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예, 편하게 뭐 질문하셔도 되고요. 예, 화장실 갔다 오셔도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어떤 그 틀에 갇힌 세미나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지금 3년 정도 전에 이렇게 해오다가 2년 만에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뒤에서 보니까 참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유산화에 관련된 방향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유산화를 지워버리세요. 예, 유산화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예, 유산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관심이 있는 게 저의 어떤 그런 부고요. 그리고 같이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부에 관심이 있지 유산화에 국한돼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예, 유산화는 뭐냐면 그냥 유산화일 뿐인 거예요. 예, 헬스케어 회사고요. 그리고 영양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예, 그걸로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있고 그걸로도 추가적인 소득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아이템이자 컨텐츠입니다. 근데 이게 좀 좋아서 좀 괜찮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지금 시대에 사실 굉장히 잘 맞죠. 헬스케어고 또 수입적인 부분에도 작동을 많이 하고요. 혹시 지금 화면이 굉장히 잘 나오네요. 음. 예. 연봉 누구나 볼 수 있죠. 1억 정도는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억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봉 1억?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PPT 안 해도 돼. 상관없어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PPT에 갇혀서 이렇게 뭔가 하는 어떤 그런 시간도 아니거든요. 연봉 1억 정도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아무나 괜찮아요. 예, 온라인도 괜찮습니다. 온라인도 이렇게, 연봉 1억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댓글 남겨주시면 좀 이렇게, 연봉 1억, 연봉 1억이 좋다. 뭐, 이런 생각 드십니까? 나쁘지 않다. 명품 가방 연간 들어 살 수 있을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연봉 1억 못 사. 뭐, 여러분. 연봉 1억이면 계산해보세요. 한 달에 8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800 곱하기 12 하면 9,600만 원입니다. 850만 원씩 하면 얼추 되겠네요. 얼추 830만 원 정도 하면 자 800만 원 받아가지고 세금 제하고 뭐 제하고 하면 세금 내고 요즘 세금 엄청 많죠. 세금만 많습니까? 또 뭐가 많아요? 에너지 값도 많이 올랐고 물가 많이 올랐고 그 돈 가치를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연봉 1억 정도는 벌어야 연봉 정도 벌어야 내가 경제적으로 뭐라고요? 그렇게 이런 데가 연봉 1억 정도는 벌어야 경제적인 불편함 정말 아쉽지 않게 살 수 있는 정도가 되고요.
연봉 1억 정도로 시작을 해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 컨텐츠가 연봉 1억이에요, 뭐 1억. 근데 연봉 1억은 누구나 벌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벌 수 있어요.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과거에 내 어떤 그런 습관이라든지 내가 돈에 대해서 배웠던 거라든지 이런 게 계속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30대, 20대는 없죠. 20대구나. 20대, 30대, 40대, 50대도 있어요. 그러면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았어요. 살았는데 내가 살아온 환경이 있고 살아오는 습관이 있고 살아온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예, 그걸 일명 우리는 뭐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뭐 선입견이라고 얘기하고 블랙스완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외적 충격이 왔던 아니면 내가 뭘 배우던 뭐 하나 들어왔어. 새 것이 하나 들어왔어. 새 것이 하나 얹혀졌죠. 이게 없어지고 새 개 들어오면 원래 있던 게 없어지지 않죠. 그러면 이 원래 있던 것들이 뭐로 작동을 해요? 방어 기제로 작동을 하죠. 그러면 원래 있던 게 쌀까? 새로 들어온 게 쌀까? 원래 센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센 정도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변화하다가도 돌아가버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 뭐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체계라고. 영리의 체계. 뭐 가정에서 아이들한테서 뭐 남편, 뭐 직업 전부 다 아는 체계라. 임지연의 체계, 정유주의 체계라고 그죠? 이게 새로 하나 들어왔어. 그럼 이게 그래 맞는 말인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요것들이 이제 이게 이것들을 이제 자꾸 이제 이 본소리를 들려내죠. 그건 아니다. 네 스타일 아니야. 넌 이 일을 해야 돼. 너한테 맞는 건 요거야. 근데 예전에는 이게 살 수 있었다고. 예전에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좀 살 수 있었던 것 같아. 예전에는 뭐 내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상업을 하거나 갑자기 뭔가 직업을 확 바꿔버려요. 내가 농사를 짓다가 나는 대장장이 할 거야 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기술을 가르쳐 주지도 않더라.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갑자기 내가 생활을 변해버리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됐다고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생존을 할 수 있는 이유였다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새로 오신 두 분, 지금 어떤 것 같아요?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이라고 좀 그랬나? 아까 기초생활. 비슷한 좀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래. 기초생활, 이 생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직업을 변화하거나, 아니면 좀 추가적으로 수입을 작동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기본적인 예전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왜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변하는 건 뭐야? 새로 들어온 정보야. 이걸 나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야, 지금. 들어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나, 더 큰 건 뭐예요? 요거. 내 원래 가지고 있던 요거. 이게 막 작동하기 시작하겠지. 합리화도 되기도 하고, 선입견을 작동하기도 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거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필요하고요. 일관성이 필요하고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습관이 필요하고요. 책이 필요하고요. 공부가 필요하고요. 더 추가적으로 뭔가 해보는 행동들이 필요하고, 이게 더 떼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얘기 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지금? 문제라기보다는 우리한테 가장 큰, 이 충격을 주고 있고, 힘듦을 주고 있고, 예. 지금 사실 내가 좀 삶이 편안하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없지. 손 들어보세요. 정신이 맞다가 안 한다. 봐봐. 자연스럽게,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냥, 이 본능으로 이게 확 나오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황코치 좋습니다, 이 뭐예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우리를 제일 많이 힘들게 하는 게, 여러분,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뭔 것 같아요? 우리 두 분한테 제가 이제 선물 드릴게요. 나를 제일 힘들게 하고 있는 거. 우리 가정을 지금 제일 힘들게 하고 있는 거. 예? 이자 또. 비슷했어. 세금. 두 분. 세금. 비슷했어. 이것 때문에 생긴 세금도 마찬가지, 금리도 마찬가지. 이것 때문에 생겨. 그럼, 어떻습니까? 얘기를 해도,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지금, 금리가 뭐 때문에 올라가요? 금리가. 물가 상승 때문이야.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거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잖아. 근데 이건 뭐 때문에 생겼어? 이게 촉발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돈 풀기로 했잖아. 전 세계적으로. 그죠? 뭐, 미국에서는 몇천조 원을 풀었다고 하죠. 몇천조 원을. 그러면 몇천조 원을 풀었으니까 돈이 막 깔리는 거야. 돈이 막 없다가, 이 귀하다가, 이 가치가 쫙 좋다가, 가치가 막 크다가, 돈이 쫙 생겨. 가치가 커서 작아져. 작아지잖아요. 돈의 가치가 작아지니까 물가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왜? 자, 이게 또 뭐, 돈의 가치가 작아지니까 물가가 올라가, 이거 이해 잘 못해요, 사람들이. 이 설명하면.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3,000원 했어. 돈의 가치가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 돈의 가치가 떨어져. 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더 줘야 돼, 안 줘야 돼? 더 줘야 돼. 5,000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물가가 올라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런 상황이 오니까 물가를 잡아야 돼. 왜?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사람들이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못 쓰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갑자기 무슨 이상한 소리 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리고, 물가를 잡기, 금리가 또 안 오면 더 올리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앞으로 더 올라갈까? 앞으로 계속 더 올라갈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물가뿐만 아니고 밥상 물가만 생각하시죠. 뭐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세금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 국가에서 돈을 풀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걷어들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금리고, 돈을 끌어들 때. 또 뭐가 있을까? 세금. 그죠? 세금을 올리는 거. 예. 세금이라 하면 그냥 단순하게 세금을 생각하시면 안 돼. 건강보험료 안 내십니까? 내시죠. 연금 내시죠. 또 뭐 내세요? 전기세 내시죠. 물가에 부가세가 붙는 거죠. 에너지, 기름값. 모든 게 다 세금이에요. 원가도 올라가지만 세금까지 같이 올라가요. 그렇게 이렇게 폭등을 하는 거예요. 가스값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써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마트만 가더라도 예전에 10,000원 주고 살 수 있었던 걸 12,000원, 13,000원 줘야 돼요. 맞죠? 그런데 내 소득이 12,000원, 13,000원 늘었냐고. 소득은 줄였죠, 오히려. 줄였지. 누가 늘었어? 소득은 누가 늘었어요? 부자들이 늘지. 왜 늘까요? 부자들이. 항상 우리는 당하고 사는 거니까. 여러분 당하시면 안 돼요. 모르면 당하는 거야. 모르면. 돈은 그대로 정해져 있다고 할게. 이 질량 고정에 붙이기를 해야 되나? 정해져 있다고. 근데 빠진 만큼 누구한테는 가게 돼 있다고, 돈이. 맞죠? 주식을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 빠진 만큼 누구한테는 갔어. 맞죠? 누구한테 가는 거 누구한테 떨어졌어. 그렇잖아요. 누가 올라가고, 누가 빠지고, 누가 빼야 빠지고 이렇잖아요. 이게 그대로 있는 거라고.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 서민들이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하니까, 제일 힘든 게 뭐겠습니까? 밥상 물가도 힘들고, 뭐도 힘들지만, 제일 힘든 건 지금, 제 나이 때, 집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 집에서 가장 큰 부채가 있을 거거든, 분명히. 보통, 고성 여기로 치면 한 3억 정도 합니까? 아파트가? 아이존배 정도로 했을 때? 2, 3억 정도 하죠. 2, 3억? 조금 시내로 나아가면 평균적으로 4억씩, 5억씩 합니다. 그죠? 조금 더 큰 시내로 나가면 6, 7억, 10억씩, 20억씩 하기도 하고요. 하면, 우리가 한 4억 정도를 한번 보면, 2, 3억 정도는 다 대출을 끼고 있을 거라고, 그죠? 그러면 대출이 1%만 올라도, 이자가 올라도, 얼마나 많은 돈을 더 내야 됩니까? 근데 월급은 그대로지. 그럼 힘들기 시작하죠. 쪼이기 시작하죠. 그러다 버티다가 어떻게 돼? 그러다가 집을 내놓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주식 보세요. 주식은 급등 인상시기에 주식 자산이니까 떨어져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면 반대로 자산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게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또 떨어져. 에이, 손절해버리니까. 팔아버리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 우리 서민들은 주식을 팔아.
왜냐면, 금리 인상 시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금리 인하 시기가 있다. 금리 인하 시기. 그렇죠? 금리 인하 시기 때는 주식이 올라요? 떨어져요? 올라. 그러면 물건들이 나와서 안 나왔어, 지금? 싸게 나와 있네? 떨어진 상태 싸게 나와 있네? 그러니까 부자들은 뭘 가지고 있어? 현금을 가지고 있어. 그 현금은 어떤 현금? 달러. 맞죠? 달러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달러가 지금 1,000원 하다가 지금 1,400원 한다. 40% 올랐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데서 40%업 시켜가지고 다시 원화로 바꿔. 원화로 바꿔가지고 아파트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요? 돈으로 들어가죠. 맞죠? 주식을 쌀 때 우리는 팔았고 쌀 때 현금으로 사죠. 그러면 나중에 오르죠. 그럼 그 빠졌던 돈이 어디로 왔어요? 주식이 그대로 있어? 부자한테 가 있네. 이 원리라고요.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는 몰라. 왜 모를까? 왜 모를까? 돈에 관심이 없어요. 돈에 관심이 없어요. 돈을 배우지도 않았어요. 돈이라 하면 그냥 오로지 내 몸을 써서 그냥 버는 정도밖에 몰라. 과연 돈이 그거밖에 없을까요? 그거밖에 없을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그것밖에 모르면 나중에 힘들 것이다. 좀 그렇나? 그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래 갈 것 같아요?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오래 갈 것 같죠? 그럼 우리 이제 인재인 사람이 정리하니까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계속적으로 오래 간다. 그럼 내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들 것 같아요? 죽는다. 아프리카가 아닌데? 죽는다. 또 구체적으로 뭐가 힘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내가 내 대안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제가 떠드는 소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떠드는 소리가 좀 가이드라인이 되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걸 끝나서는 안 되고 모든 대안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 본인 안에. 그럼 그런 것들을 사실 좀 생각해보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선택이라도 하고 오늘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뭐가 힘들 것 같아요? 마중물을 다른 분, 예, 예, 말하지, 그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뭐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도 없고, 그죠? 뭐 학원을 하나더 보내고 싶은데, 아이들은 크고, 그 아이들은 막 창의성이 이게 막, 이제 크고 있고, 그죠? 호기심도 많아지고 있고, 뭔가를 많이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들이 하는 게 딱 있어. 돈이 행복을 주지는 않아. 그럼 뭐야? 프레임 속에 갇히는 거죠. 내 합리화 속에 갇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 틀린 말도 아니잖아, 맞는 말도 아니잖아. 근데 맞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어. 좋은 레스토랑 가서 밥 먹는 게 행복한 거 아니야. 가서 라면이나 국밥 먹어도 맛있으면 그게 행복이야. 미치는 거야. 우리 배우고 왔잖아, 그렇게. 어. 응. 돈이 전부가 아니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왜 돈이 전부가 아니야?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 어. 굉장히 불편해. 그래서 돈을 벌어야 이게 맞는 거 아닐까? 먹고 안 먹고, 아니, 먹고 안 먹고는 하면 좀 그렇고, 과연 아이들이 뭔가를 배웠을 때, 돈이 전부는 아니야! 돈은 욕심 많은 사람이 버는 거고, 그럼 이게 전자고요. 돈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교육받은 애들죠. 나중에 10년이 지났어. 어떻게 대처 하실까요? 물어볼 가치도 없는 거죠, 이건.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그렇게 전자로 배웠잖아. 네.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요. 집에서도 그렇게 배웠고요. 돈돈거리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으로 내몰고요. 그럼 이상한 내몰 그 사람은 착하나? 그 착한 건 뭐가 되겠어? 뭐가 되겠어? 그래서 이거 들어보셨어요? 소확행? 그거 정치 프레임 알고 계세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하나. 확실한, 그리고 하나. 행복. 이게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행복이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말을 만들어 끼워 맞춰가지고. 그러면 이거 한번 바꿔 생각.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누구는 소소하게, 확실하게, 행복하게 살아가. 어디 가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나라에서 주는 밥이나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 국민들을 선동하기 쉬울 거 안 쉬울 거야? 쉽죠. 정치적인 프레임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잘 쓰는 워라벨. 이 프레임 속에 갇히면 안 돼. 일과 삶의 일이죠. 라이프. 일과 삶의 밸런스, 조합. 일과 삶의 조합이 있으면 일은 일이고 삶은 삶이지. 그러면 아침 8시부터 8시까지, 5시까지 일하고, 5시부터 가족들하고 밥 먹고 일하면 그게 삶의 조합입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밸런스는 다른 다른 거잖아. 맞잖아요. 누가 맞고 누구 틀리고 어딨어. 근데 왜 그런 걸 만들어? 왜 만들까?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래 속아 넘어가지. 왜?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면 좀 걸리니까. 아무튼. 소소하게 살기 싫어요. 그렇죠. 보다 살기 싫지. 이 프레임이 굉장히 무서워요. 한번 보세요. 자, 이 프레임을 우리 상속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사망세라 얘기하면 사망세나 상속세나 같은 말이에요. 사망세를 내라는 그 내기 싫죠? 그게 얼마나 큰 프레임입니까?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상속세는 뭐가 죽는 것 같아. 내가 죽어서 그냥 죽는 것 같아. 사망세 똑같은 거예요. 그 이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프레임이라고요. 프레임.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그러면 이런 거 같고요. 이렇게. 상속세 말고. 범죄율. 하면, 범죄율이 5%야, 고성이. 범죄율이 5%나 있는 그런 동네야, 여기는. 사람들이 좀 꺼려야겠죠. 그럼 여기는 안전율이 95%야. 그럼 어떨까요? 좋아.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게 쉬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항상 지배당하고 산다고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돈에 대해서 어떤 지배를 받아왔을까요? 어떤 지배를? 각자 변화해야 됩니다. 혁신해야 됩니다. DX 해야 됩니다. 디지털 전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됩니다. 뜯어내도 니나 바뀌어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 지금 시대가 완전 바뀌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지금 힘든 시대가 왔어요. 내년에는 곡소리 날 겁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더 힘들어질 거예요. 더 벌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안 끝나겠죠? 보입니까, 지금? 우리 하나만 하고 가잖아. 근데 저는 이렇게 오늘 주고 싶은 제 메시지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거. 지금 어떤 시대다. 어느 정도로 지금 와 있다. 앞으로 이렇게 갈 것 같다. 갈 것 같고,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선택들이 조금 오늘 하루 좋은 선택을 통해서 내일도 또 좋은 선택을 통해서 내일도 연결되기를 바란다. 그 연결되기를 바라는 건 여기 초대하신 분들이 각 스폰서님들이 잘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경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고연경님 들어오십니다. 예. 여기 이 좋은 기사가 이 기사가 이게 조금 한 두세 달 정도 된 건데 글자 보이시죠? 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빨간 줄에 보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물가 상승 압력이 지난 30년 동안 보지 못한 수준으로 거세지고 있다. 이런 다 피부로 느끼고 계시죠? 물가뿐만 아니고 세금부터 해서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30년 동안의 저물가와 안정적 성장의 시대는 끝나고
고물가, 고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물가, 저성장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인가? 고물가 저성장의 시대는 뭐예요? 자, 인플레이션 반대말은 디플레이션. 그래서 이걸 합치면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질문들은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노출된 한국 경제에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왜 대한민국에는 대외 경제에서 사활이 걸려 있을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인구는 많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늙어가고 있어요. 없는데 그나마 늙어가고 있어요. 아무데도 없는데 지금 또 이태원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런 어떤 사태들이 발생. 지금 그럼 너무 안타까워요. 애기도 안 나. 왜? 저출산이에요. 왜 저출산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 또 하나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청년들이 일할 일자리가 없고요. 두 번째는 집값이 너무 비싸. 왜? 돈가치가 떠들어 있으니까. 그죠?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왜 안 하노? 결혼하더라도 아예 안 낳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여보야. 이렇게 사주신 분. 그러니까 결혼을 왜 안 하노? 결혼을 왜 해 내가? 내가 결혼 하면 모르겠다. 내가 내 혼자 행복하게 살다 갈란다. 이게 전부 다 겹치면서 0.7대로 떨어졌어요. 우리 이게 조사를 한 게 제가 알기로는 120 몇 개국인데 122개국으로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122등이에요. 121등이 얼마인 줄 아세요? 평균 출산율이 1.2대예요. 아, 얼마나 큰 차이 많이 납니까? 아예 애들 안 낳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이 동력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죠. 자원도 없어, 인구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교육을 진행하지도 않아. 굉장히 그 힘듦들이 나는 모르겠지만 그 힘들들이 나한테 오고 있다고. 왔다고 이미. 그게 물가로 삼성의 어떤 그런 삼성이라는 기업의 추락으로 지금 삼성하고 TSMC는 아시죠? 대만의 삼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의 삼성하고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삼성이 이기고 있다가 TSMC가 올라갔어요. 그런 상태로 지금 와 있습니다.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100%예요. 삼성 주식 좀 사세요. 그러니까 주식.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항상 수입에 의존해서 수출 주도형으로 살아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근데 지금 무역 수지가 어마무시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몇 개월째. 수출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주식이 매물만 지금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말들이죠.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이라 보다는 구조적인 현상으로 장기화할 여지가 크다. 장기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구조적으로? 왜 장기화할까?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끊어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 가지고 끊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와 충돌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있고요. 유럽연합이랑 미국이랑 뭐 인도 이런 나라들하고 붙어 있고 또 러시아, 중국 또 이런 또 북한 이런 또 나라들끼리 또 이렇게 해가지고 충돌이 되고 있고요. 미중 무역 전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기후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기후장애 많이 일어나죠. 이번에 우리 비 많이 오고 그 강남이 잠기고 청주가 잠기고 충남 잠기고 충북이 잠기고 하는 것도 다 뭐예요? 기후재앙이죠. 그리고 스리랑카입니까? 3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건물이 아예 비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그거 다 기후재앙이잖아요. 그런 기후재앙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식량들이 제대로 보존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식량을 끌어안는 거죠. 이렇게 안 주는 거예요. 수출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 우리는 전염병 때문에 첫 번째는 제일 우리가 걱정했던 게 예전에는 핵전쟁.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전염병이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굶어 죽을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급자족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수입에 의존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런 정도. 그러니까 식량도 수출 안 시켜. 그리고 원자재를 가지고 식량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그 100건을 가져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대, 탈세계화, 원자재 100권, 에너지 100권. 러시아들이 지금 유럽에 그 가스를 끊어가지고 지금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위의 의문들에 대한 답은 지난 30년간의 저물가 구조를 가능케 했던 요인들을 밝히면 쉽게 얻어진다. 자, 저물가의 가장 큰 요소가 뭐였을까요? 지금까지? 중국. 네, 중국. 중국의 저임금을 수출했던 게,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크게 성장을 하면서 인구가 많잖아요. 싸게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의 물건을 공산품을 만들어서 납품했던 거예요. 공산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제품들을. 그 우리가 보면 어떤 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저물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자 우리 알바한다 두 번 알바한다 생각해 볼게요. 편의점에 갔어. 3천 줄 테니까 할래? 해요 안 해요? 최저 시급이 만 원인데 안 하잖아요. 중국 가면 할 수 있을까 안 했을까? 예전에는 할 수 있죠. 그러면 3천원 주고 3천원 주고 만들어내는 거랑 만 원 주고 만들어내는 거랑 원가가 다 달라요. 다르죠. 어마무시하게 사람이 인간이 많으니까 땅도 먹고 어마무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건 한계 비용. 디지털 한계 비용이 없잖아요. 전자북은 한계 비용이 없잖아요. 한계 비용이 뭐예요? 책을 하나 찍으려면 종이도 있어야 되고 가공도 해야 되고 잉크도 있어야 되고 기계도 있어야 되고 임금도 들어가고 그죠? 근데 디지털 북은 그냥 막 컨트롤 V, 컨트롤 뭐 C하고 목사 붙이기 비면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한계 비용이거든. 그러면 그 한계 비용이 중국에서는 줄여 안 줄여요? 크게 만들어버리고 많이 만들어버리고 임금이 싸고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만 원에 팔 거 중국에 천주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전 세계에 수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안 올라가겠죠. 그게 2, 30일 지켰다고요. 물가를. 근데 지금은 그 공급이 끊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물가가 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유대로. 예. 그 밑에 나와요. 세계 경제 질서에 중국과 인도 같은 저임금 국가들이 편입돼 세계의 공장으로 작동하는 점 이해되시죠? 예. 즉 저임금 노동력에 기반한 세계적인 공급 확대가 저물가 구조를 가능하게 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거고요. 1980년대 이후 확산한 세계화와 국제적인 무역 장벽 및 각종 규제 철폐는 전 세계적인 노동 생산성 증가를 통해 물가의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네, 이게 규제 철폐. 그러니까 원래는 교육을 안 하던 걸 교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 뭐가 많으니까 이 나라에 뭐가 많고 우리는 뭐가 많고 이렇게 서로 나눠 가지는 거죠. 물론 동거래를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물가가 떨어지죠. 근데 지금 봐봐요. 인도가 팜유를 수출 안 시키면서 대한민국에서 식용유 대란 일어났죠. 중국에서 요소수 그 원자재 원료 못 받아가지고 요소수 사태 일어났죠. 8,000원 하는 게 12만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소수 흔하게 잘 갈 수 있잖아. 차 생산도 많았어요. 특히나 이제 운행하는 기사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었죠.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교육하다가 지금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탈세계화다. 예. 물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더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죠? 근데 대한민국 나라는 여기서 포지션 어떻게 취해야 될까? 강대국한테 붙어야 돼요. 강대국 어디에요? 미국이잖아요. 미국. 붙어야 돼. 제일 1번이 그거예요. 제일 1번. 안 그러면 못 살아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정권 5년 동안 다른 데 붙어 있다가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뭐 드리지 못하겠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커서 보이시죠?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미중 무역 경쟁이 잦아들더라도 과거의 저물가 구조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아무래 보이는 세계 경제 환경에서 한국의 경제의 미래는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큰 게 뭐? 대한민국은 외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리더가 필요해요. 국가의 리더. 외교를 잘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하고 외교를 쉽게 생각하면 식용유 만들어야 되니까 좀 줘.
우리 여소수 만들게 좀 줘. 되게 잘할 수 있고, 리더십 있고, 이런 국가의 리더가 필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인재. 왜? 자원이 없으니까 인재. 그리고 또 뭐? 기술. 이 삼성의 기술로 우리가 먹고 살았잖아,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 하지 않으십니까? 맞죠? 죄송합니다. 30초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잔치가 끝난 세계에서의 유일한 생존법은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 확보를 위한 처절한 혁신 노력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절하게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처절하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가 그냥 좋아질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졌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시고, 방금 것이 그걸 말해. 내가 저기, 어이씨 같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 꼭 하나 해야 될 게,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투자하세요. 투자. 투자 꼭 하십시오. 어떤 투자가 됐든. 그거는 내 보험입니다. 보험. 투자하십시오. 뭐 이런 것들은 좀 자세하게, 또 이렇게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수입에, 우리 개인 수입의 포트폴리오 중에 투자가 꼭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뜨거운 얘기해서 죄송해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설명 다 들었으니까. 이게 뭡니까? 보이시죠? 네.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네.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금리. 예. 짓누르죠, 금리가 우리를. 자, 킹달러. 환율의 가치.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추에 속한 게 대한민국 원화예요, 지금.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뭐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내가 돈을 벌었어. 자, 내가 원래 3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300만 원을 유지를 해도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300만 원 벌다가 아유 반토막 나가지고 150만 원 벌어. 그죠? 근데 이 150만 원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150만 원의 기능이 100만 원 정도밖에 못하네. 이해되시죠? 아니면 결국 이 100만 원이 원래 300만 원이라는 내 가치가, 내 노동력의 가치가 100만 원 떨어졌잖아. 3분의 1도 못한 거잖아. 내 노동력의 가치, 난 노동력은 똑같은데 내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진 거고 내 가치 자체가 떨어진 거예요. 국가가 국민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그 국가의 돈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였어요. 그럼 누가 제일 잘해요? 미국. 전 세계의 모든 어떤 중요 결제 수단은 달러잖아요. 그 달러의 기능으로 모든 패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없잖아요. 여러분들 가정, 자, 이게 좀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돈을 많이 벌어주는 거야. 그게 가장 제일 잘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제일 잘하냐? 미국이죠. 네. 그만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히 사는데 자연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이건 국가의 기능입니다. 국가의 기능, 외교의 기능이고요. 산업의 기능이기도 하고.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전체적인 거시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내가 뭐 준비를 하지. 이 부분을 가지고 너는 말이야 성격이 어떻고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고 난 이걸 좋아하고 너는 이걸 좋아하는데 한번 맞춰볼까? 아니면 헤어질까? 뭐 이런 대화들 하고 있잖아. 왜 되겠냐? 어차피 다 개모임만 하고 있잖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진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 대국이지만 지금 국가가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아닐까. 이런 리더들이 나와 이런 발언들을 해야 정말 우리를 위한 것들이지 않을까, 국민들을 위한 것이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현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 미국하고 어떤, 아시죠? 조금만게. 자, 뭐, 이제 아시겠죠? 살인적 인플레. 자, 찰리 먼거. 워렌 버핏은 아시죠? 워렌 버핏의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부회장. 벅 해셔웨이라는 그 회사를 벅 해셔웨이는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아주 큰 기업입니다. 예. 벅 해셔웨이 주식 살려면 한 주에 한 3억 정도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예전에 제가 알기로 1억 한 5천대 제가 봤었는데 그때 그걸 샀습니다. 다른 거 안 사고. 그냥 올라가 있었어요. 그 찰리 먼거 부회장. 벅 해셔웨이 부회장이기도 하면서 워렌 버핏의 멘토이기도 합니다. 이분께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인플레이션은 핵 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큰 위협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그 워렌 버핏이 한 말이죠. 뭐랬을까?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 예. 이렇게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은. 예. 힘들죠. 킹달러. 달러 가치가 높으니까 우리 집 같은 신앙국들은 진짜 힘든 거예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무역전쟁, 세계의 종말, 원자재. 이거 뭡니까? 기후재앙.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얘기 듣고 가니까, 이제, 이 기사 보니까 조금 들어오시죠? 예. 식량 무기화하고 있다. 에너지.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당신의 경제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구체적으로 이게 지속이 된다면,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난 어떨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힘들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좀 해보세요. 남을 위한. 우리 부모님이 나 부모님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못 해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십시오. 제발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기적인 인간이지만, 이기적으로 우리는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그 이기적임이 이타로 작동을 해야만이 내 부가 생성된다는 걸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원리이기도 하고,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 이게 지금 나오나요? 돈에 솔직하신가요? 네. 돈에 솔직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돈에 가식이 없어야 돼. 돈에 가식이 없어야 돼. 돈이라는 건 보통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신은 절대적이죠. 그죠? 돈하고 신하고 같이 봐질까요? 돈하고 신을 같이 취급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더 위로 보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돈을 좋아하고 돈을 쫓아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돈이라는 건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은 절대적인 거야. 그럼 돈은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쟤는 돈이 많으니까 밥 한 끼 사도 돼. 상대적인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알면 그 상대방은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새끼 봐라.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그냥 아무나 될 것 같은데? 네. 돈이라는 건 남을 통해서만 들어오게 돼 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혹시 다른 사람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땅 파고 주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뭐 물건을 팔든 세일을 하든 장사를 하든 맞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하고 관계는 이어지지 않겠죠. 그럼 돈이 벌릴까 안 벌릴까? 안 벌리죠. 돈은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월요일 때 돈 다 꺼내냈죠. 똑같은 거다. 돈이 많든 작든 이 가치는 누구한테도 똑같은 돈 많으니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라.
그런 마음을, 상대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도 저는 도둑질이라 생각합니다. 칼만 안 들지 강도질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돈 버는 걸 봤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쭉쭉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 안 생길 수밖에 없죠. 원리가 그래, 원리가. 응. 돈을 스트레스 못하는 거야. 너는 많으니까 괜찮아. 뭘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요. 스스로 써줘야지, 그런 것들이. 마음으로. 그죠? 예. 배려하고, 왜 마음으로 쓰지 않는 거지? 어쩌고저쩌고 쓰자면 안 되죠. 왜 돈에 가시증이에요?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까? 소확행 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요. 근데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내가 맞아 살아야지. 얘야. 우리 집이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 살아도 이 정도만 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속내는 진짜 그럴까? 더 하고 싶지 않을까? 더 먹고 싶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가 맞을까?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는 게 아니지만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린 게 아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 돼야 되네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예. 두 분이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근데 두 분이 솔직해야 친해지지 않겠어요? 내 과거를 숨기고. 그렇게 하면 친해지겠습니까? 안 친해지잖아. 돈과 돈이 만났어요. 친해져야 부는 거예요. 돈과 사람이 만나. 돈은 인격체라 그랬어. 돈은 거울이라 그랬어. 돈은 당신을 보여주는 거울이라 그랬어. 아니면, 돈과 사람이 만났어. 아니, 너, 나 니 좋아한다. 나 니 가지고 싶다. 니 사랑하고, 니 많이 가지고 싶다. 이해가 돈 생길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돈, 너 진짜 이렇게? 난 정확하게 할 수 있어. 난 적당히 필요해. 얘가 날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자, 붙었어. 막 써, 지 맘대로. 흥청은 써버리고. 니 많으니까, 니는 뭐, 늙는 게 돈이니까. 쓰고. 좋아하겠어요? 없어져 버리지. 인플레이션 기간이야. 이 만원짜리는 자기가 8,000원이 된 줄 알아. 이 만원짜리는 지는 돈이니까 8,000원 줄 알잖아. 왜 8,000원 가치밖에 못 하니까. 이 주인이 모르는 거야. 그럼 이 주인이 내 8,000원 빨리 만원을 올려줘야 되는데 최소한. 이 주인이 안 올려주네? 6,000원 돼버려서 5,000원 돼버리겠지. 원화를 달러로 바꿔놓고 자산시장 돈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끌어올려야죠. 금리 이상 시대는 저축을 시켜가지고 금리를 받고 이렇게 돈 가치 지키잖아. 돈 가치가 못 지키니까 이게 떠나야 떠나. 떠나버리지. 재밌죠? 네. 다시 불러드리면 돼요. 다시 불러드리면 돼요. 다시 벌면 되고 살날이 만장같이 있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뭘 준비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대화를 할지, 어떤 시스템 속으로 들어갈지, 어떤 환경을 살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하나 평가하면서 난 내하고는 맞지 않아, 뭐 어때 이렇게 해만 뭐 하겠습니까? 그럼 뭐 남는 게 있어요? 서로 헤어지는 것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또 끼리끼리 모여 이제 그래 니는 내하고 맞는 것 같아 모여 또 며칠 전에 또 싸워 또 버리지 뭐. 이게 무슨 반복하는데 좋을 때까지 그럼 나중에 나이도 뒤에 사람 다 떠나가서 살이 없어가지고 외롭다 자식들 오지 않느나 우리 자라상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솔직해져야 돼 돈에 솔직하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돈 가지고도 참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돈 가지고도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다 지금? N잡이 필요하다. N잡. 말 그대로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잡으로 묶고 하는 일은 아니다. 한 가지 잡을 가지고, 정무선을 가지고 장애정치를 사는 것. 뭘 하는 거다? 곤충들이 하는 거, 곤충들. 곤충이 되지 맙시다. 다 아까 해라. 왜 N잡이 필요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다 됐어요? 예. 치열하게 전환해라. 왜? 이렇게 힘들다. 은행이 힘들다는 건 말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중소기업 사장들도 이렇게 투잡되어야 됩니다. 투잡. 다시 보여드릴까요?
적자가 메우려고 투자 뛰는 중소기업이다. 그게 나온 거죠. 제조업으로는 생계가 막막하다. 원자재 값이 너무 오르니까 중소기업들은 비싸게 달러를 주고 사야 되죠. 가공해가지고 납품해야 되죠. 팔아야 되는데 비싸게 못 팔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바 뛴다. 뿌리 산업, 기간 산업 이런 것들은 진짜 위험해지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조업이라든지 뭐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서비스업에서 인공지능 넘어간다지만 아니 이게 있어야 돼요. 국가가 생태계가 조성이 돼 있어요.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생태계가 조성 안 돼서 부도난 날 많잖아요. 그리스업은 거의 뭐예요? 관광이에요. 예. 베네수엘라는 거의 뭐예요? 뭐 어떤 뭐 미국과의 관계하고 어떤 그런 또 포퓰리즘이라든지 돈 풀기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석유밖에 없어요. 석유 부국이지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는 농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주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산업들이 존재하고 산업들이 이게 성장을 시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가 한 산업도 마찬가지죠. 조직도 마찬가지고 이 생태계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조화롭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생각들이 조화롭지 않지. 왜? 좋게 내가 노력을 안 했잖아. 이거 뭐 단세포다 이 단세포가 없어. 찐이야 그냥 막. 내가 맞는 거야. 근데 왜 내가 맞을까요? 왜 내가 맞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게 맞지, 남이 살아온 게 맞지 않다. 난 생각 안 해요. 네가 아무리 돈 힘이 더 많은 거지. 내 삶이 다른 거지. 내가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은. 자,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그게 뭐라고요? 아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살아온 거고. 자꾸 덧대지는 게. 이게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자꾸 덧대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세다? 원래 가지고 있던 것에 세다. 가지고 있던 거. 본인을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너무 믿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엔잡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 기업들도 보시면, 자, 보세요. 구찌도 엔잡을 합니다. 벤츠도 이제 바꿉니다. 기술을. 엔진을 바꾼다는 건, 심장을 바꾼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협업에서 하고요. 이름 바꿔버리죠. 이름 바꾸는 게 아니라 성을 바꾸는 거예요. 무슨 개인으로 치면. 박순환인데 김순환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것들. 교촌은 부동 1등입니다. 치킨 산업 중에. 그런데 또 맥주를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엔잡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고요. 야놀자도 골프장 뛰어들고요. 골프는 꼭 끝납니다. HY, 한국 야쿠르트 또 변신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엔잡 중에 유산화가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어떤 부분에서? 헬스케어 부분에서. 자, 헬스케어를 봤을 때 앞으로 헬스케어 산업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어마어마하게 커질까요, 작게 커질까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이 어디? IT. 두 번째 큰 산업이 헬스케어, 뷰티케어. 전 세계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 22%, 23% IT. 21% 헬스케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합쳐지고 있어요. 자, 합쳐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아까 아마존 얘기하실 때요? 아마존이 헬스케어 사업을 할까 안 할까? 드론으로 약 배달 이미 승인받았어요, 미국에서. 월마트 헬스케어 사업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애플, 구글, 또 우리나라 삼성, 롯데, LG 다 헬스케어 사업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이거 안 해요? 안 하지. 왜 안 해? 기업들도 안 살라고 하는데 하나 우리 한 개인이 왜 안 해?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지. 어떤 형태로든. 내가 봐봐 할 말씀 참아서 안 했지. 참았어요. 엄충이 되기 싫어요. 자,
아마존 이제, 그거만 보세요. 네. 뭐, 이 세부 내용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큰 관점을 보는 거니까. 신한 KB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4대 금융입니다. 그렇죠? 아주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은행이면. 은행, 방송국 이런 데는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아, 옛날에 골리앗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디지털 전환 다 DX 다 하고 있고요. 편의점으로 들어가고 있고, 같이 지점을 쓰고 있고요. 예, 그죠? 뭐 한다고요? 헬스케어도 지금 하고 있다. 롯데는 자회사를 만들었다. 따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헬스케어 진출한다. 바이오는 당연히 하고 있어요. 바이오가 지금 개념 다른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뭐, 분야기는 하지만, 제약 이런 건 다 가지고 있어요, 원래. 큰 기업들은. 자, 헬스케어 관점에서도 유산화라는 기업이 잘 맞죠. 왜? 유산화는 어떤 기업이에요? 헬스케어 기업이에요. 다단계 기업이 아니라고요. 다단계 방식,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그 방식이, 유통의 방식이 다단계로 우리나라에 적용될 뿐인 거라고요. 원래 이 회사는 제약회사였고, 제약회사 헬스케어 회사로 초점이 바뀌었고, 진단에서 예방으로 바뀐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어디 있어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여러분들 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회사 일하시죠? 아니, 여기 보시면 뭐 이것도 다 유사는 말고, 다 상장되어 있죠? 국내 코스닥, 코스피에 다 상장된 회사 일하시죠? 그것도 아니잖아. 뉴욕 증시는 맥도날드, 월마트, 미국의 역사와 전통이 다, 미국 증시의 120년 역사에 가장 큰 기업이고 오래된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곳이라고요. 거기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유상하라고요. 이 단계라 그러려면, 이 부분을, 속으로 나가고 있어. 또 하나 너무 많다. 괜찮아, 이게 라이브예요. 뭐, 형식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재미없어요. 이게, 또 하나 뭐 맞다. 지금 현재 유통 방식이 너무 잘 맞다. 지금 근데 유통 방식이 뭡니까? 직거래. 직거래. 다 직거래잖아요. 다 이게 단계를 끝이 삽니까? 아니죠. 알아보고, 여쭤보고, 물어보고, 그죠? 내가 한번 먹어보고 살게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다 직거래는 직거래. 심지어는 이런 수산물도 직거래하는 시대죠. 그죠? 그건 하물며 다른 어떤 그런 정제되어 있는 제품들, 그런 공산품들 직거래 안 할까요? 다 직거래하는 거예요. 유선화도 직거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설명, 그렇게 뭐 깊이 있게 드리지 않을게요. 원래 이제 한번 들었던 분들이니까. 직거래해서 매출 35%를 이렇게 풀게 돼 있어요. 원칙이라고. 회사에 주게 돼 있어요. 자, 두 분, 건강이에요. 우리 회사는, 유선화는 건강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 관리는 지금 누구나 다 하고 있죠. 형태는 달라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 식이로 하시는 분들, 그죠? 약으로 하시는 분들, 병원에서 하시는 분들, 다 달라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 그죠? 뭐, 탈식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 번씩. 그러면, 두 분이 건강 관리를, 이 유산화 헬스팩이라는 제품을 통해 가지고 헬스팩을 먹어봤는데 건강 관리가 나의 건강 관리가 케어가 되는 것 같아 라고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느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네,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이 되었을 때 혹시 선물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네, 있죠. 네. 그리고 이 건강 관리라는 거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하시고요. 그렇게 전달이 되게 되겠어요. 건강이라는 컨텐츠. 하면 우리가 먹는 거, 보는 거, 예쁜 거, 재밌는 거, 그죠? 이런 거 다 전달되잖아요. 근데 건강이 전달될까 안 될까? 되게 되겠어요. 이게 되게 돼 있는데 전달 자연적으로 되면서 또 이게 먹어본 사람들이 또 자연적으로 같이 연결이 되고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네트워크. 그게 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얼마를 사야 되고 얼마를 유지해야 되고 유산은 유지 없습니다. 유지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유지 없어요. 뭐 100%, 200% 이런 거 없어요. 안 해도 돼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런 걸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건 내 건강관리 유산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기본적인 어떤 그런 내 어떤 경제 안에서 그게 뭐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그 안에서
전달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매출을 통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 이상도 그게 다 아닙니다. 예. 누구한테 뭔가를 사야 된다.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근데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게 선입견으로 남아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도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뭐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능동적으로 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하나 설명드리면 이렇게 헬스팩을 가지고 내가 먹고 좋아져가지고 전달을 통해서 소개가 되어지고 또 전달을 통해서 소개가 되어지고 이게 뭐 1년이 되었던 2년이 되었던 3년이 되었던 100개 정도만 전달이 되어진다. 자동 구매가 일어난다 그러면 연봉으로 1650만 원이 들어옵니다. 1650만 원. 그 월로 따지면 14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반으로 줄여가지고 50개만 되더라도 70만 원이에요. 70만 원 작아요? 여러분 70만 원씩 나오시죠? 가만히 있어도. 70만 원, 140만 원 받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유산에서 1,400만 원 받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너무 많아요. 왜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지? 뭐 때문일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 내가 살아온 어떤 그런 방식과 이것 때문에 얼마든지 헬스백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내가 캐시백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연금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요. 헬스백 안에 보면 비타민도 들어있고 미네랄도 들어있고 아까 우리 연미사님 설명하신 칼슘도 들어있고 비타민 D도 들어있고 항산화도 들어있고 암세포를 잡아주는 거 들어있고 셀레닌도 들어있고 몰리브덴 다 들어있어요.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충분히 건강관리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약이 아니라고. 왜 피부가 보라색으로 변해? 약은 인위적으로 제어시키는 거야. 인위적으로 차단시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열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혈제는. 내 몸에 들어가서 인위적으로 뭔가 해버리잖아. 반작용이 생겨 안 생겨요. 작용 반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반작용이 초식 눈물도 만들어내고, 스토레이지, 있죠? 예. 그 많이 한 사람들은 초식 눈물도 만들어내고, 예. 혈압약을 먹은 사람들, 당뇨를 먹은 사람들, 결국 다 신부전증으로 가잖아요. 100%. 100%는 좀 그렇고, 90%.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이 있는데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근데 우리 영양제는 뭐예요? 그냥 우리 반찬에 들어있는 칼륨이라고요. 반찬에 들어있는 비타민 B라고요.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왜? 음식이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먹는 것 뿐인 거거든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내가 오늘 10만원짜리 황제 용봉탕을 먹었어. 너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영양소를 섭취를 할 뿐이라고요. 그리고 영양제 먹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지기 위해서 먹는 목적도 있지만, 결국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덜 아프려고 먹는 거예요. 그때, 안 죽게 그리려고 먹는 거라고. 그런 목적이 아니야. 약의 목적이 아니라고, 이거는. 근데 좋다 보니까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 같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 표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12만 3천 원 가지고도 이렇게 큰 매출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게 늘어나지 않을까? 분명히 늘어나게 돼 있어요. 또 그리고, 자, 지금 두 개 말씀드렸어요. 헬스케어의 관점에서 유산화. 그리고 유통 방식에서의 유산화. 세 번째, 이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비즈니스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노래 가게 계시죠? 출근하시고, 퇴근하시고, 조회해야 되고요. 그죠?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근데 출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 떼야 되죠? 차 사야 되죠? 보험 넣어야 되죠? 그렇죠? 다 돈이에요. 움직이면 돈이라고. 옷 사야 되지? 빵수도 하루에 가고 되잖아. 짐지면. 세탁해야 되잖아. 세탁해야 되잖아. 그런데도 일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내야 되잖아. 맞잖아요. 어디라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그거보다 유튜브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다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자, 부자원 차기 LS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터 바뀌어야 발성 바뀐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일터는 어디가 제일 좋다, 지금? 집. 집에서 일할 수 있어요. 책상 하나 만드세요. 큰 책상 하나 만들고. 나 좀 쓰잖아. 10만 넣으면 어마무시하게 예쁜 책상 가질 수 있어요. 거기 노트북 딱 있죠? 노트북 하나 올리세요. 그리고 좀 있어 보이게 책도 몇 칸 올리고. 제가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 눕혀놓는 게 더 있어 보여요. 아시겠죠? 예? 아유. 그렇게 내 환경을 조성하세요. 여러분들, 주음을 만나세요, 사람들을. 정보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친목도 할 수 있고, 술도 한잔 할 수 있어요. 주맥의 건배, 이렇게 하면서. 그게 될까? 맥주 똑같이 두 캔씩 한 캔씩 준비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물론 같이 있는 거 다르겠지만, 그 느낌 날걸요? 나게 돼 있습니다. 대화하고. 어차피 대화하려고 먹는 거잖아요. 응. 오늘 그 얘기 해주려면, 얘기를 안 했다. 돈에 대한, 아까 그 생각하면서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고, 강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뭐가 더 나쁠까요? 부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답이 나오고. 근데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알코올 중독자는 나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는요, 생명이 위협이 오잖아요. 그러면 알코올 끊을 수도 있겠죠. 그죠? 담배도 마찬가지고. 생명이 위협이면 담배 안 끊던가요? 암에 걸려서. 끊잖아요. 안 끊어도 받긴 봤어요, 내가. 예. 근데 끊잖아요. 근데 가능한 사고방식은 생명이 위협이 왔어. 근데 그걸 몰라. 그게 바뀌어 안 바뀌어? 이게 더 무서운 거라고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내 사고방식이 모든 걸 만들어내고, 내 사고방식이 내 통장으로 딱 드러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 통장이 딱 드러나 있어요. 다른 사람 통 들어온 데가 있잖아. 그렇게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난 정보 좀 별로네. 내가 좀 바뀌어야 되겠는데. 좀 더 해봐야 되겠는데. 근무부터 바꿔야 되겠는데.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게 내가 살아온 환경들이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꾼 것 중에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게 집에 내 가정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는 거죠. 예. 그게 책상 하나와 노트 하나면 된다. 예. 책 읽기 싫어요? 책 읽어야 돼요? 무조건 돈 보고 싶으면 책 있으면 들어와. 책 읽어줄 테니까. 듣기면 들어. 그거 도움 돼. 그것도. 안 읽어도 안 하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조금씩 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되면 책 없이 못 살아요. 진짜.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나오는가요? 지금 나와요, 그림이? 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터져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젤렌스키가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스피치하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근데 젤렌스키는 어디 있어요? 요 안에 있죠. 지금 여기도 많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길이 빡쳤어요. 국가의 어떤 그런 리더들이. 그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내기, 대학교 입학식에 온 오프라인 다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튜브 송출하고 있고, 유튜브 대화하고 있고, 그죠?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집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천안에 가서 강의할 때 유튜브로 다 집에서 모여가지고 다 듣고 있고. 예전엔 갔어야 되잖아. 버스 내절하고, 식당에서 내절해가지고, 뿜빠이 하고, 기름 쓰고, 뭐 하고, 시간 쓰고, 안 쓴다고 지금. 왜 안 해? 그 사고 방식이 강하면, 키우지도 안 합니까? 강하면, 대단하고 대단해, 진짜. 제가 현대에 해왔던 것들이에요. 이렇게, 동문 가서도 하고, 여기는, 4층 가서도 하고,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서도 하고, 마사에서, 진영의 경상타 집에서도 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의령, 커피숍, 거제, 아파트, 창원의 꽃집, 남해 커피숍, 여기는 고성입니다. 고성. 기월리입니다, 기월리. 기월리에서도 하고, 삼천포에서도 하고, 광주 영어학원, 잘 나가는 영어학원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뭐 돼요. 돈 있는 사람들 더 배워요. 돈 있는 사람들 돈을 더 벌려고 그래. 예. 고성의 옷가게. 쭉! 예. 예.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저기 계시잖아요. 저 개최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예. 예. 여기 예매사님 계시네요. 이거 마스크 쓰고 보죠. 본인이 있는지도 몰랐어. 여기는 또 진주 혁신입니다. 고성 아이존빌 사천 꿈에 그린 아파트입니다. 아, 꿈이 아니다. 이거 청구 아파트. 네. 이렇게 다 찾아가서 해드려요. 내가 원하면. 네. 찾아가서 해드리고 온라인 들을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서울로 가서야 되는데 배선을 만들어 놨어요. 공간을. 한 달에 한 번. 뭐 하는 줄 아세요? 파티하는 파티. 애들 데리고 와서 같이 음식 먹고 나눠 먹고 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거 해요. 좋습니까? 이렇게 강의도 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강의도 하나 해서 한 두 개 정도? 길게 안 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일 안 한다고요. 아침마다 이렇게 아침마다 9시에 들어가가지고 또 소통하거든요. 끼만 들어도 돼요. 경제 얘기하죠. 아침마다 감사 얘기하죠. 아침마다 행복 얘기하지. 그러면 아침마다 경제 얘기 듣고 감사 얘기 듣고 행복 얘기 듣는 사람이 앞으로 뭔가 준비해야 될까? 아침에 가가지고 억지 출근하고 막 줘야 되고 막 이게 안 될까? 사람이 만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어? 그렇습니까? 예. 집에서 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죠. 여기는 개인 사무실이에요. 개인 사무실에서 TV로 연결시켜가지고 보는. 휴대폰을 보는 거랑 TV로 보는 다르겠죠, 느낌이? 예. HDMI 선 하나만 있으면 꼽아가지고 넣을 수 있잖아요. 큰 화면으로. 그러면 집에 하면 초대할 수 있겠죠. 저는 그게 더 좋다고 봐요. 큰 화면에. HDMI 선으로 방송 들으면서 초대해. 그런 사람들. 초대를 같이 들어요. 밥 먹으면서, 뭐 차 마시면서, 술 마시면서 집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안 들어오게 해서 문제지. 철벽 방어요. 창과 방패인데, 이거는 완전, 이 방패가 그냥 뭐, 이 방탄 유리 수준이 뭐지, 대통령이 타는 그런 방탄 유리를 가지고 막, 이 차 안에서도 이게 움직이면서 소통할 수 있고요. 이 소통하려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 만나야 되고, 약속해야 되고, 기회 비용 따져야 되고, 시간 써야 되고,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연결 음식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의 기능, DX가 뭐냐면, 우리 보고 뭐 DX, 디지털 전환 기술 가지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온라인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자세와 역량을 가진 게 우리한테는 DX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게 DX라고, DX.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읽어볼까요? 조지 버나드 쇼, 아일랜드의 문학가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이분의 묘비명입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래 될 줄 알았지. 니는 그리 돼도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야 돼 있어요. 99% 이상. 거짓말 같죠? 밖에 난 잘할 것 같죠, 애들이. 부모님의, 특히 엄마의 사고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내가 뭘 남겨주고 싶다. 내 사고방식을 물려줘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바뀌는 거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너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든 시대지만, 우리 이렇게 잘 해나가고 있어요. 지금. 잘 준비하고, 시대에 맞게끔 온라인도 적용시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이렇게 돕기도 하고 정보도 주기도 하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들 일하는 시간 외적으로 이렇게 해라 그래요? 아니잖아. 옛날에는 일 막상 오라고 했잖아. 비전이 여기 있으면 여기 일해야죠. 왜 근데 일하고 있냐? 이렇게 했잖아. 뭐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일 할 거 하면서 시간 내가지고 다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상황들 다 만들어져 있어. 내가 생각 바꿔가지고 한번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갈 수 있습니다. 좀 아시겠죠?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이런 좋은 시간들이 앞으로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우셨나요? 네,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박경태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